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뉴스 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일 동안 열대야를 지금 맞이하고 있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도 지금 무더위고요. 아주 밤마다 열대야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뭐 휴가철일 것 같은데요. 절기상으로는 말복, 입추 지났고 말복도 지금 지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이야기는요, 이미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건데요. 계속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나는 회사에서 최고의 구성원인가? 앞서 동영상에서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구성원 입장에서 또는 회사 입장에서 나는 또는 우리 회사 입장에 보면은 우리 구성원은 최고의 구성원인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최고의 리더, 최고의 조직에서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나의 부서의 부서장과, 그 다음에 임원과, 그 다음에 CEO가 최고의 리더의 길을 이제 바라듯이 회사 입장에서 또는 개인 입장에서 궁금할 거예요. 과연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은 최고의 구성원일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주변과 둘러봤을 때 최고의 구성원인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있는 글입니다. 직장인들은 당연히 자신이 속한 조직과 리더가 최고이길 바라고요. 또 구성원, 리더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최고의 구성원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구성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자, 이거를 회사와 리더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기준, 그리고 우리 구성원, 당사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구성원, 그 기준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회사, 업종 규모 불문하고 뭐 공공이든 비영리든 조직 문화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게 암묵지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냐, 아니면 드러나고 전파해서 공유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 수준은 다를지언정 모든 조직은 조직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내용에는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돼 아주 구체적인 행동, COC라 부르는데요. 코드 오브 컨덕트라 부릅니다. 한글로는 핵심 가치에 해당이 되는 행동 증거, 모두에게 열애 없이 적용되어지는 행동 증거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드 오브 컨덕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리더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에는 특별히 리더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역량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 코드 오브 컨덕트는 리더도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 역량에 해당이 된다. 최고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기준이 만약에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적어도 공통 역량의 실천이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는 자기에게 부여된 목표를 대해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구성원의 기준이라면 공통 역량의 실천 및 뛰어난 퍼포먼스의 달성이라는 거죠. 기왕이면 성과 목표로 요구되어지는 퍼포먼스를, 성과 목표에 해당이 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과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최고의 구성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결국은 부여된 성과 목표를 가장 바람직한 성과 창출 프로세스를 통해서 달성하는 거죠. 우연적인 게 아니고 어떤 외부 환경에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최고의 구성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최고의 구성원이라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그리고 공통 역량에 대한 실현을 통해서 결국 각자에게 부여된 성과 목표에 해당이 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최고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그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마다 역량 모델이라는 것이 잘 정립되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잘 정립돼서 전파해서 공유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건 별개 문제. 근데 대부분은 회사마다 조직 문화라는 것이 있고, 조직 문화 속에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지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고,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모두 요구받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핵심 가치는 역량으로 치면은 공통 역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의 역량 모델이 확정적이진 않더라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해요. 어쨌거나 회사의 역량 모델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남들과 다른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 성과 목표 달성에 도달이 가능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사업부, 우리 회사 내 최고의 구성원이 되려면은 결국은 전사한 목표 달성에 관련된 나에게 부여된 핵심 과제, 그 핵심 과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성 입장원에서 보면은요, 요구되어진 성과 목표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겪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익숙한 일조차도 요구되어지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수준이에요. 따라서 그 구성원 입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능력과 역량이 향상이 되려면 단순히 자기만의, 구성원 자신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휘가 되려면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요, 공정한 평가란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는 업무 목표가 배정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균등하고 정의롭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합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쉽지 않은 목표가 배정이 될 때 일단 이 자체가 불공정, 균등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 목표 달성하는 실행이 앞서서 이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쉽지 않은 목표가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배정된 과정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이게 균등하고 정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으니 회사 차원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향상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약속이 된다는 거죠. 자, 최고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개인에게 주어진 목표는 리더와 구성원의 합의도 있고 그리고 배정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균등하고 정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 능력과 역량이 발휘되려면 회사에 있어서 역량과 능력 개발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반되지 않으면은 최고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최고의 구성원이 되려면은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 지속적인 능력과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성과 창출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지향하는 미션과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있어서 능력은 구성원 자신이 사실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역량 부분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란 부분은 나는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는 구성원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전제에서 사실은 뽑는 겁니다. 근데 회사의 구성원이 된 시점부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역량은 기왕이면은 회사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구성원은 주어진 역할과 그 책임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갖추어 있지 않다면 사실 회사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과 스킬과 태도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회사는 높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거죠. 그런 교육기회 개발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이 회사는 나를 역량 개발해 주지 않네? 퍼포먼스 높이는 그런데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지 않네? 그럼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최고의 구성원이 되려는 것은 팔로워로서 최고의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성원 자신이 입증하는 겁니다. 회사는 리더로 성장하는 리더가 되기 전에 뛰어난 퍼포먼스도 필요하지만 뛰어난 팔로우십의 발휘도 필요해요. 요구합니다. 근데 이 팔로우십 발휘는 당사자, 즉 구성원이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나 높은 팔로우십이 있습니다. 팔로우십 발휘 잘하고 있어요. 봐주세요. 근데 제가 뛰어난 퍼포먼스도 있어요. 그거를 조직에서 판단하면 리더로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팔로워로서 발휘해야 될 팔로우십은 추상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야. 구체적인 겁니다. 로버트 켈리 교수에 따르면 최고의 바람직한 팔로워로 성장하려면 뛰어난 전문성, 그 다음에 주인의식, 책임감, 열정,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정신에 해당이 되는 이성적 비판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원은 스스로 내가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따라서 해마다 수행 능력에 필요한 역량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정기적인, 정상적인 루틴에 따라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성원 입장에서는 해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과제에 대한 목표만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루틴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하는 데 필요한 루틴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구성원 스스로가. 그게 최고의 구성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매년 쉽지 않은 목표가 주어져.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최고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고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요. 그게 바로 성과급인 거죠. 업적 평가를 통해서 회사의 잉여분을 차등 적용하는데, 그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업적 평가고, 그때 주어지는 그 금전적인 보상은 성과급이에요. 따라서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면 결국 업적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업적 평가는 개인에게 부여된 성과 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성과를 측정해서 판정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공정한 평가가 되려면 역설적으로 업무 목표 배정 단계부터 사실은 공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구성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목표는 균등하게, 정의롭게 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구성원 입장에서는 배정받은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은 사실은 차등이 돼요. 그러니까 구성원을 보면은 역량과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경험,
뭐 전문성 포함해서 이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구성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 목표를 배정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구성원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균등한 거고 정의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는 업무 목표가 균등하게 배정이 되었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능력과 역량 향상에 대해서 회사와 리더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누구나 개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 공정하게 업무 목표가 배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와 회사 차원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개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균등하게 정의롭게 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보상을 보면은 대기업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높은 연봉을 지금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상위 기업에 있는 신입사원의 연봉은 아마도 프로 선수 연봉에 못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그 포털이죠. 빙이에요. 빙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빙이 지금 그 AI를 이제 채택이 돼서 그 웬만한 그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은 답을 해줘요. 거기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라고 이제 검색으로 넣어서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신입사원 연봉이 평균적으로 4,100만 원대예요. 그래서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사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보다도 더 높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에 또 자료는 다음 보시는 자료는 프로야구 선수에 제가 그 포털에서 검색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단의 정보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오픈된 거 보면은 신입사원 2024년도 신입 선수죠. 신입사원들의 계약금의 자료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보면은 선수마다 이제 차등이 되죠. 맥스 2,500도 있고요. 최하위는 3,000도 있습니다.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억대보다는 억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억대보다는 억대가 미만의 선수들이 많더라. 그리고 최하 개념인 3천만 원대도 보이더라. 이게 신입 프로 선수,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프로구단의 신입 선수들이 받는 연봉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위급에 해당이 되는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보통 4천 이상, 그죠? 6천 이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구성원은 최고의 프로 선수 1년차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에 다름이 없다는 거죠. 즉, 이렇게 좀 의역한다면은 최고의 구성원에게 책정되는 연봉은 최고의 프로 구단의 1년차 선수의 연봉과 다름은 없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런 연봉을 받는 것은 공정한 당연한 대우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직장인이든 아니면 프로 선수든 최고의 구성원, 최고의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첫 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더의 도움도 필요하고 회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구성원은 프로 선수 못지 않는 기대, 못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전적으로도 그게 지금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최고의 최고의 구단의 그 프로 선수가 노력을 하듯이 최고의 구성원이 되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리더와 조직 입장에서 최고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구성원들을 성장을 시키려면,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구성원과 회사 리더 입장에서 모두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JTBC에서는 최강야구 시즌 특히 2, 3, 그 다음에 TVN에서 방영하는 장사천재 백사장이 간다 시즌 1, 2, 저는 시즌 2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JTBC에서 저기 오타입니다. JTBC에서 과거에 방영했던 팬텀싱어라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음악의 그 팀을 만드는 그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즌 1, 2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걸 보면 최고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그 지원이 필요한지, 리더와 회사의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TV 방송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더는 프로그램의 리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방송국의 그 지원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인 프로그램의 책임자, 제작 책임자, 뭐 PD가 되겠죠. 이들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케이스들이 바로 저는 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최고의 구성원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소속된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구성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 뭐 상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최고의 리더를 기대하는 만큼 회사도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구성원을 요구한다. 그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리더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최고의 구성원은 무엇일까? 우리 구성원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같은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최고의 팔로우십 발휘는 어디서 이거는 난 내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요구받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지금 어떤 팔로우십을 얼마큼 바르고 있는가를 보자. 근데 다행히도 회사나 리더는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향상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거다. 다만 팔로우십의 발휘,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역량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니 그거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거다. 리더도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는 8월인데요. 이제 뭐 더위도 꺾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날씨도 선선하고 9월이 되면 새로운 또 어찌 보면 이제 마음을 다시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실질적인 하반기의 업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휴가철도 끝나고 무더위도 끝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9월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자, 그 시점을 앞두고 한번 우리 리더시든 구성원이든 최고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그 특징은, 기준은 뭘까? 그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구성원인 나는 과연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휘스를 생각해보고 부족한 것에 대한 개발, 그런 어떤 노력의 어떤 차관점이, 기준점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